앞에서는 기본적인 문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포인터와 관계된 내용을 문법적인 내용부터 주소 연산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포인터가 무엇인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실생활의 예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 자료는 포인터의 책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 책에 나와 있는 포인터의 정의는 그냥 한 줄입니다. 그냥 A pointer is a variable. 변수다 라는 거예요. 변수인데 특수한 변수입니다. 무엇이냐면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썼던 변수와 똑같은데 좀 특수한 변수다. 주소값을 담고 있는 변수다 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보면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 포인터 p 별 하면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름은 p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 포인터라고 쓰면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이라는 얘기고 p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뭐 하려고 만드느냐? 어떤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의 주소값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변수의 주소값. 여러분들이 인티저 i 하고 여태까지 썼었죠. 이러면 정수, 숫자, 여러분들이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산술연산에 사용하기 위한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i라고 했죠. 이때 이 정수가 int,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i에 대입을 하는 코드를 짜면 메모리에 이렇게 i라는 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i에 해당하는 10을 i에다가 집어넣으면 i에 해당하는 공간에 10이라는 값이 이진수로 들어가죠. 이제 그냥 10진수로 쓸게요. 이진수로 010101로 4바이트 해서 10, 000000 1010 해가지고 1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여태까지 i를 쓰면 그냥 변수 안의 값, 이 10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게 메모리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 변수의 주소값을 알아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쓴다고 했죠.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i의 주소, i 변수의 메모리 주소, 번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i 하면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포인터 변수이고 메모리의 주소값은 지금 보이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 이 값을 저장할 필요가 있으면 포인터에 변수의 주소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p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고 이 p라는 변수 안에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인티저 i에는 이런 i의 메모리 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i에 대입하면 i에 10이 들어가요. 자, 이때 메모리 어딘가에 i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해봅시다. 주소값.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뭐 이렇게 주소가 있듯이 이 메모리에도 주소가 있죠. 숫자예요, 그냥 숫자. 바이트 단위로 매겨진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1000번지다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i의 주소를 P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P는 주소값을 담는 변수이기 때문에 P에다 값 집어넣는 거는 i에다 값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데 P에다 값 집어넣으면 되는데 형식이 주소값, P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주소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일반 값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의 주소값. 그래서 이렇게 i의 주소는 몇이에요? 지금 예를 보면 1000이죠. 메모리 1000번지. 그럼 P에 들어가는 값은 몇이 되겠어요? P에 들어가는 값은 이 주소값인 1000번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주소값을 왜 저장하느냐? 왜 저장하냐면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는 해당 주소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이라고 설명을 했죠. 포인터로 해당 주소에 접근하는 것을 간접 참조 연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간접 참조 연산을 하느냐? 이렇게 수행을 해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자, 보면 20을 어디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P에다 20을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죠. P 앞에 뭐가 붙었어요? 별이 붙었죠? 이게 붙었어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P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몇 번지죠? 1000번지죠. 그 1000번지를 포인트 하는 거예요. 1000번지로 가면 무슨 값이 있어요? 10이 있죠, 10이. 20을 어디에다 대입하라고요? 그곳에 대입하라고요. P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로 가니 거긴 결국 i죠, i. 여기에다가 몇을 대입해라? 20을 대입해라. 그러면 값이 i의 값이 이제 몇으로 바뀌어요? 20으로 바뀌어요. 즉 P를 가지고 i의 값을 바꿨죠. i 값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P를 가지고 i의 값을 바꾸는 거를 간접 참조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려고 포인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짠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읽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 정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i라고 읽죠. 이러면 변수 i의 값을 넣거나 가져오거나 할 수 있겠죠. 읽을 때 변수 i의 값, 변수 i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변수 i의 주소값이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읽어요?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 P를 선언한 거죠. P인데 이거는 정수형 주소값을 담는 변수 P야라고 선언한 거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돼요. 소스 코드에 저렇게 선언되어 있는 P가 이렇게 쓰이면 어떻게 돼요? 변수 P의 값이죠. 변수 P의 값. 지금 이전 예제에서는 변수 P의 값 몇이었어요? 1000이 들어있다고 치면 P의 값은 1000이에요. 그냥 2000을 집어넣고 싶으면 P에다 2000 집어넣으면 되죠. 그 2000은 우리가 쓰는 숫자 2000이 아닌 2000번지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 코드를 읽건 간에 이렇게 선언된 포인터가 소스 코드에 이렇게 쓰이면 아, 저 포인터 변수 안에 주소값을 넣거나 빼거나 가져오거나 하는데 쓰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i의 주소를 P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거로 읽으라고 그랬죠. i의 값이 아니라 i의 주소를, 얘는 주소값 담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써 있으면 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이 돼요. 즉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00번지인데 거기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20을 그 값으로 대체하거나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값을 뭐 어디에 다른 데다 대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법은 요장에 있는 소스 코드의 해석, 2장에 있는 문법이 포인터 문법에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된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와 이렇게 쓰이는 경우 차이가 명확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인티저 i하고 0으로 초기화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아니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인티저 포인터도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 p를 선언을 하고 그냥 놔두면 저 p 안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는데요. 대문자 null 이라고 써줘요. 그래서 p를 선언하고 null을 대입한다. 읽을 때 null이라고 읽습니다. null 아니에요. null이라고 읽으면 null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tdio.header 파일에 이렇게 define null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냥 그럼 숫자 0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소값이죠. 그래서 주소값에 없다는 의미는 0번지를 가리키게 하고 0번지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초기화하지 않은 포인터다. 그래서 널 포인터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숫자 0과는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이 널을 만난다. 그러면 0이구나. 근데 이건 주소값이 아직 할당이 안 돼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 null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에 접근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책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포인터는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컴파일할 때 에러가 잘 나지 않아요. 실습으로 여러분들이 오류 상황을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론 영상으로 올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습으로 온라인 GDB나 이런 데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코드를 다음 화면과 같이 코드를 간단하게 짜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위해서 짠 코드예요. 한 함수 안에서 포인터 쓸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제로 들었어요. 자, 변수 i에 10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주소값을 담는 포인터 p를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뭐 하는지. i를 어디에 대입해요? p에 대입하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i의 값을 어디에 대입한다? p에 대입한다 라고 했죠. 자, 이 문장이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요? i는 일반 변수고 p는 주소값을 담는 변수예요. 근데 주소값 담는 변수에다가 i 값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실행을 시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오류를 발생을 시킵니다. 워닝 해가지고 경고를 일으키지만 에러는 안 나요. 프로그램은 실행이 돼요. 왜 그럴까요? 주소값도 숫자 값이죠. 주소값도 숫자 값이고 인티저 값도 숫자 값이에요. 몇이에요? 10이잖아요. P에 들어간 값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숫자 10이 아닌 10번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값도 정수이기 때문에 이제 P에는 10이 들어가요. 10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워닝이냐, 어사인먼트인데 변환 없이 인티저로부터 포인터로 갔다는 거예요. 정수로부터 포인터 할당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은 돼요, 프로그램이. 실행은 되는데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제 P가 가진 값이 10인데 주소값이란 얘기죠. 그러면 10번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이 박스에 있는
이 문장을 만나면, 자 보세요. 20을 어디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20을 어디에다 대입하는 거죠? P가 가진 값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 P는 몇 가지고 있어요? 10 가지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 10번지로 가서 거기에 몇을 넣으려고 시도를 하겠어요? 20을 넣으려고 시도합니다. 몇 번지로 가서? 10번지로 가서 20을 넣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났죠.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이 됐는데 세그멘테이션 폴트하고 멈췄어요. 무슨 얘기냐? 10번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온라인 GDB에서 돌렸어요. 온라인 GDB 서버에 있는 메모리 10번지에 내가 접근하는 코드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메모리 관리는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메모리 몇 번지에다 몇을 써라, 이거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직접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써도 컴파일할 때 오류가 안 나요. 그냥 실행이 돼요. 저렇게 워닝 정도 띄워주고. 근데 이렇게 써버릴 때 잘못된 명령이 수행되면서 강제로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쓸 때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쓰려면 이 앞에 주소 연산자를 붙여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별을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거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오류가 났을 때 막 이것저것 막 바꿔봐요. 아까 제가 소스 코드를 해석할 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명확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 할 때는, 내가 포인터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때냐? 그 포인터에 내가 주소값을 받아서 그 변수로 직접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포인터 변수를 만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주소값을 리턴할 경우가 있어요. 주소값을 리턴하면 주소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값 받아서 그곳으로 네가 가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적 할당에 해당되고 C 언어 모든 교재의 거의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는 부분.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소값을 줘야 할 때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주소값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면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주소값을 달라고 한 의미는 그 함수에서 여러분이 넘긴 변수에 직접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번 수업의 마지막 주제로 이제 포인터 변수의 크기와 연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다음 수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쳐요. 일반 변수의 크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변수 설명할 때 다 했죠? 그냥 32비트 시스템이라고 쳤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인티저 A에 50이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50을 넣으면 A에 50이 들어가죠. 몇 바이트? 정수는 4바이트라고 했어요. 4바이트. 그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CH에다가 저 별이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CH는 여기 있어요. 문자는 몇 바이트죠? 1바이트죠. 그런데 아스키 코드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아스키 코드의 10진수로 CH는 42예요. 몇 바이트? 1바이트. A의 주소 번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할당해 놓은 거예요.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다 매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해가지고 쭉 매겨져 있어요. 자, 이때 포인터의 크기를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초기화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정수형 주소값 저장하는 P를 만드는데 초기값으로 A의 주소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라는 의미죠.
A의 주소 몇 번지예요? A의 주소, A의 시작 주소 1이죠.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포인터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인티저 포인터 P, 변수 P의 크기는 몇일까요? 정수니까 4바이트가 아니라 주소값이죠, 주소값.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값. 이 주소 체계, OS의 주소 체계, 32비트 시스템이면 4바이트죠. 그래서 포인터의 크기는 주소 체계의 크기인 4바이트입니다. 주소. 하나 더 해볼게요. 캐릭터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CP를 만들고 CH의 주소를 CP에다가 집어넣었어요. CH의 주소는 몇이에요? 42죠. 아니, 7이죠, 7. 7번지에 있잖아요. 7번지에 값 42가 있죠. 이렇게 쓰면 CP에, 여기가 CP 공간인데 몇이 들어가겠어요? CH 주소값 7이 들어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CP의 크기 몇이에요? 4바이트죠. 캐릭터는 1바이트예요. 근데 캐릭터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 번지는 여기 7번지잖아요. 7번지. 정수를 이 A의 주소값은 몇 번지예요? 1번지죠. CH의 주소값은 7번지예요.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주소 체계는 크기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32비트 시스템이면 4바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2비트 운영체제, 예전, 지금은 다 64비트죠. 32비트 시스템에서는 램을 최대 4기가까지밖에 장착을 못해요. 왜? 4기가가 2의 32승이거든요. 2의 30승이 1기가, 2의 31승이 2기가, 2의 32승이 4기가입니다. 바이트 단위로 번지를 매기려다 보니까 0번지부터 2의 32승 마이너스 1번지까지 바이트 단위로 번지를 매기고 더 이상 번지를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매겨요. 그래서 4바이트 주소 체계. 그래서 모든 주소값은 전부 다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를 가리키든 캐릭터를 가리키든 주소값은 다 동일해요, 크기가. 아니, 교수님 그러면 왜 이렇게 형을 따로 해요? 형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티저를 가리키느냐 캐릭터를 가리키느냐 지정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포인터 변수의 모든 크기는 다 4바이트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P나 CP나 전부 다 4바이트로 동일한데요. 그래서 P를 이렇게 간접 참조 연산을 쓰면 1번지로 가서 50에 접근할 수 있죠. CP도 7번지로 가서 42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주소 체계는 동일해요. 메모리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그럼 인티저 포인터냐 캐릭터 포인터냐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다 4바이트인데. 이번 강좌에서는 포인터에 대해 알아야 할 문법적 내용과 초기화,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고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모두 같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포인터 변수의 연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